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히 풀어가 볼까 싶은데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세 위쪽으로 이렇게 쭉 고점을 이었을 때 이어지는 선이죠. 보통은 이런 선들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위쪽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주구장창 앞으로 위로 쭉쭉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올라갈 만한 어떤 뉴스거리라든가 재료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호재가 어마어마한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266을 혹시나 뚫는다 하더라도 지난 전고점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 결국 제 생각은 지금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위쪽인 고점에 3,250포인트까지를 살짝 도전하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저기까지 갈까라고 했을 땐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여기서 흔들렸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든지 또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한번 테스트,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해보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약간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많은 기대감들이 모여 있지만 사실은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너무 심한 데 있어가지고 인텔까지 이제는 진출하겠다, 반도체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TSMC와 인텔에 밀려서 삼성전자도 약간은 위축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가 빠지게 되면은 사실 무너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형주의 포진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쪽에 악재, 그러니까 위협이라든가 위협 요소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지수가 상승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 건지 수급면을 보든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들어오다가 오늘 크게 팔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수세가 좀 끊겼다라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수 상태는 결국 위로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어떤 기업들을 투자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금은 표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울상을 짓고 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고 전화를 연결하시면서 내 전화 빨리 연결돼야 되는데 상담해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올라가지 않았던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까지는 다른 거 올라가는 내 거 진짜 안 간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부터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보안주 1년은 아니죠. 지금 몇 개월 내도록 보안주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글루 시큐리티라고 하는 기업부터 본다면은 이글루 시큐리티 보안 관련 주죠.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주는 사실 제가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계속 사놓으면 좋다, 사놓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이글루 시큐리티도 지금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라운 시큐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 시큐어도 안 가는 듯 했었으나 지금 장세가 조금 희미해지고 있을 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드림 시큐리티, 꿈을 가져라라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죠. 뭐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바닥에 있는 거 아닐까, 안 간 거 아닌가 싶은 기업이긴 한데 바닥에서 역시나 위쪽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시가 떴다 밀렸지만 상승 초입부라고 보여지는 모습이죠. 결국은 위쪽을 넘어가면서 더 가려고 하는 모습. 지금까지 안 간다 했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역시나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기업들도 가져갈 만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드림 시큐리티만 본다 하더라도 매출이 제가 빵빵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쁠 거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 18억의 영업이익을 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가 직접 터졌던 해인데 매출은 거의 7배가량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한 6, 7배가량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역시나 영업이익의 성장과 그리고 매출의 성장이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는 것은 결국 사놓으면은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옥석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아낼 겁니다. 그때 비싸게 팔아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안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보안주 추천할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2차전지 이런 게 아니고 왜 보안주입니까? 왜 문현재는 자꾸 보안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왜 진짜 안 가는 이런 종목을 추천합니까? 갈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런 기업들 말고도 지금 여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주 역시나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보유하면 되겠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늦었기 때문에 좀 비싸게 사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은 뭐 매수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나는 늦어서 비싸게 사기 싫어라고 한다면 또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강남 땅을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강남 땅을 좀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보안 관련주 전부 다 강남 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진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도 뭔가 시세를 내지 못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다면 또는 혹여나 좀 밑으로 밀려준 다음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분할로 잡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고민이 바로 종목 교체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 종목을 들고 가볼까? 아니면 이 종목을 새로 사볼까? 아니면 내 거 팔고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런 전략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들마다 그런 전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은 아무래도 계좌에 웃음꽃이 피거나 또는 울상이 되거나에 좀 표정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보안주 말고도 올라갈 만한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보안주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보안과는 좀 다른 약간의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관련주들이 역시나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뭐 종목을 하나만 더 본다면 삼성, SDS 역시 이런 기업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 2018년부터 뛰어든 블록체인 중에서는 대형주 그리고 대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잡고만 있으면 어차피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주 다음에는 역시나 컨텐츠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좌 잘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정리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여진다면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SK를 31만 원에 20% 보유하고 있는데요. SK를 31만 원에 20%요. 네, 조정이 들어온 것 같아서 담았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요. 네, 조정이 안 들어왔으니까 떨어지겠죠? 네. 네, 조정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잡으신 자리가 차트상으로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전고점들이거든요, 그게. 네, 지난 전고점, 그 앞에도 전고점, 계속 전고점을 만들어내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지지가 나올 수도 있었던 자리인데 안 나오면 과감하게 팔았어야 되고요. SK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SK가 급등한 이유는 2차전지 그리고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뭐 바이오팜 이런 것들의 상장 이슈와 함께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SK가 잘나서 올라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슈빨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차트의 움직임을 잘 이렇게 지지가 안 되거나 차트의 움직임을 안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매매,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단점, 가장 문제점이 뭔가라고 하면은 맹목적으로 그냥 차트만 보고 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 주식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사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해서 사야 돼요. 자, 그럼 지금 해결 방법이 뭔가요? 일부터 저질러 놨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향후 전망 그러면 괜찮을까요? 어떤 거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떤가 싶어서요. 전망 나쁜 기업은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상장된 기업들은 다 전망이 좋아요. 전망이 좋아서 상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네. 전망을 따질 것 같으면은 사실은 뭐 SK 말고도 좋은 전망을 가진 기업들도 많고 SK도 전망 정말 좋죠. 그러나 내가 비싸게 사면 전망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시겠나요? 네. 일단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잘못되거나 할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갔어도 좋으나 지금 당장은 주가도 이미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얘가 떨어진다면은 저 아래쪽 20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기업이 좋아도 주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멘토님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만 올라오면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나 그래 궁금해서요. 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밑으로 밀리면 2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뭐 가져가시는데 부담이 안 된다면 저는 20만 원까지 가져가서 시간을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만약 이 종목이 지금 당장에 27만 원짜리가 좀 밀리게 된다면은 좀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해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아끼고 돈에서 손실이 좀 나겠지만은 정리를 했다가 내가 다른 종목을 좀 투자 한번 해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27만 원짜리를 손절가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상승이 이어진다면 본전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와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사실 이건 대응 전략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멘토님,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크리엔 사이언스요. 크린 앤 사이언스요? 네. 19,600원에 15%요. 얼마요? 29,600원이요. 아, 29,600원이요? 네네.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방송 보고 있다가 전문가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니었겠죠, 그죠? 네. 네, 다른 전문가였겠죠, 그죠? 네네. 아, 저는 이런 자리 추천 안 하거든요. 네. 이런 자리가 대응이 어려워요. 물론 이제 크린 앤 사이언스 이름부터 막 크린 이렇게 하니까 뭐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 뭘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기업 내용 보게 되면 얘가 여과지, 산업용 필터, 자동차 필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필터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 쓰이나 공기청정을 할 때 쓰이겠죠, 그죠? 네. 요즘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한번 뛰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추천하신 네, 분도.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여기서 미세먼지. 자리를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튀어오르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분석을 한 사람은 매매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석을 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걸 듣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대응이 안 돼요. 시청자님은 그 분석을 들었을 뿐 대응 전략을 모르고 주식을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로 대응이 안 돼요.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단지 크린 앤 사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로도 안 돼요. SK 하이닉스로도 안 돼요. 현대차로도 안 돼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지가 됐던 자리를 이탈할 때는 손절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런 대응 전략, 간단한 기초 대응 전략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본전에 올라왔다, 밑으로 밀렸다가 본전에 올라왔다 하면은 여기서는 또 역시나 비중을 줄이면서 팔아줘야 되는데 그런 기초 전략을 모르니까 계속 물려있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응 전략을 짜드릴 텐데 그 전략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25,800원짜리가 지지 라인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25,800원, 25,500원 정도쯤이 될 것 같은데 요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먼저 드릴 거고요. 아, 네. 지지가 된다면 역시나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텐데 시청자님은 수익 내는 것보다 본전을 먼저 지키는 게 좀 더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본전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로는 32,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황사 테마, 미세먼지 테마가 조만간 한번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튀어오를 때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 밑으로 밀리면은 나중에 다시 튀어오른다고 하더라도 아유 내가 일단은 실력을 먼저 키우고 투자하자라는 관점을 갖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여보세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근당 종문당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만 9천 원에요.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네요. 네, 내려가길래 좀 샀더니요. 뭐라고요? 계속 빠져가지고. 내려가서 제 딴에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샀거든요. 아, 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사신 거죠, 그죠? 네네. 예, 일단 요게 많이 빠진 것 같은 자리가 맞아요. 뭐 일단 그 이후로 여기서 또 이렇게 약간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빠졌구나. 여기서 치열한 공방이 있구나. 매도세도 있을 것이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했으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있구나라고 보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단타성 자리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뭐 매수를 하셨다가 저기가 일단 안 빠지고 버티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뭐 저점으로 따진다 하면은 13만 원 3천 원, 13만 원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자리를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저 자리 빠지게 되면은 앞으로 올라간다는 뜻일까요? 내려가게 된다는 뜻일까요? 내려가요.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런 자리들을 우리가 손절 자리라고 부릅니다. 손절하고 나면 앞으로 종문당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자리를 잡거나 여기서 흐름의 변화를 보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응을 빨리빨리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손실도 날 수 있지만 수익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단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장기 투자,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해서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냥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차트 한번 보고 단타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만 4천 원짜리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진입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여기가 네. 지지가 된다면 16만 원 이상까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래 차트를 보고 매매했으면 차트만 봐야지 여기서 또 전망이 어떤가요? 기업이 어떤가요?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계속 어떤 게 방송 궁금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4만 6천 원. 34만 6천 원이면은 사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수익 중이네요. 그죠?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 30% 됩니다. 30%요? 예, 비중도 많으시네요. 예, 예.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비중을 한 절반 줄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요.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게 적당한 자리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 예. 적당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차트를 볼 필요도 없고 기업의 전망을 볼 필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팔고 싶은 자리가 적당한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예. 그걸 못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요. 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요. 지금 수익률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16%, 17% 수익 나오고 있는데 은행에 맡기면요. 이거 1년 이상 걸리고 아니 지금 금리로 치면 17년이 걸리는 이자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단 한 달, 두 달 정도 만에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수익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네, 주식의 첫걸음은 만족하는 자리에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면 만족을 해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위로 더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계단식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만 원까지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거 훈련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로는 45만 원 이상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혹여나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게 되면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맞아요. 38만 원 무너지면 익절가로 잡아놓고 38만 원 자리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요거 매도하시고 나면은 다음 종목은 사지 마시고 현금 그대로 계좌에서 빼버리세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뺀 다음에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먼저 하고 투자를 합시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리바트를, 현대 리바트요. 예, 매수가 한 달 정도 됐어요. 18,000원에 샀거든요. 30%. 18,000원에 30%요. 예, 뭐 실적도 좋고, 다른 것보다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서, 그냥 샀더니만 가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제 방송을 많이 보긴 봤네요. 그죠? 아우, 선생님 방송 팬이에요. 누구요? 팬이라고요. 아, 제 항상 팬이에요?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제일 좋아요. 매수하신 자리라든가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지를 않으니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되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왜 못하냐면요. 맨날 그 이야기를 하세요. 가지를 않아요. 주가가 안 가요. 좋다고 하는데 안 가요. 맨날 그래서 팔아버리거든요. 딴 거 바꿔버리고. 그래서 못 그러니까요. 가져가요. 예. 가져가면 수익이 날 게 뻔한데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목적지가 보여요.
결승점이 보이고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 아우 예. 배가 가질 않아요. 차가 가질 않아요. 나 딴 데 갈래 이러는 거예요. 보이는데도. 얘는 가져가면 뻔히 올라갈 게 보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가져만 가면요. 예? 어떻게만 하면요. 따라해보세요. 가져만 가면. 예. 가져만 갈 수 있으면 이거는 수익이 날 게 뻔하다고요. 수익 날 아니. 확률이 거의 100%로 보여집니다. 아, 확률상으로 저는- 본다면 수익은 거의 뭐 반드시 난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인데 가져가기 예.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안 가거든요. 그죠? 예. 지금 수익 보기를 원하거나 지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을 다 뺀 다음에 즉석 복권 긁으세요, 그냥. 예.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동전으로 긁는 복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요거 사신 만큼 그걸 긁어버리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할 거예요. 오늘 당장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리마트라는 기업은 지금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매출도 점점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면에서도 증가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인가 위쪽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얘가 가구 이런 걸 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가구 이런 게 왜 그렇냐? 요즘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집이 심심한 거예요. 예. 집이 심심하니까 어떤 걸 하나? 역시나 집을 꾸미기 시작하니까 한샘, 현대, 리바트와 같은 이런 가구 업종들, 뭐 리모델링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위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안 가고 있을 뿐이지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왜냐하면 지금 안 가니까 좋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주가가 비싸집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다려야죠.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막 전화할 정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2만 원, 2만 5천 원 이상까지 좀 보셔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지 안 간다고 뭐 씁쓸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기업이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걸 이번에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저 롯데정밀화학을 17,500원에 10% 갖고 있거든요. 롯데정밀화학을 얼마요? 57,500원. 17,500원이요? 57,500원. 57,500원이요? 네네.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래도 한 5, 6개월 됐는데요. 네. 너무 오르지 않다가 오늘 막 하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서. 일단 지금 요 기업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를 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이 기업이 사실 여러 가지 업종을 갖고 있는데 대체육 이런 쪽에도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소 쪽이요. 네. 자, 어찌됐든 엮여서 올라가는 거야. 뭐 이유는 엮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올라간다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럼 어디를 못 올라가지 못했는가? 최근까지 보니까 62,000원짜리를 못 올라갔네요. 네네. 근데 이번에 상승해서 62,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65,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들고 갈 이유가 이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5개월 동안 당하셨죠, 그죠? 네네. 올라가지 못하면 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서 또 꺾여가지고 내려가면은 58,000원 밑으로 밀릴 때 저는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 매매, 올라갈 때 잘 팔고 내려갈 때 잘 사면은 여러 번 수익 나는 기업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못하면은 이렇게 괴로워요. 네. 지난번에 잘 팔고 떨어질 때 잘 샀으면 좋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복을 할 줄 알면은 되게 좋은 기업이 되고 되게 좋은 매매거리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힘든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62,000원짜리 넘어가게 되면 좀 더 보유하셨다가 올라올 때 매도하시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58,000원짜리 정도쯤에서는 매도하셨다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사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바이랩을 35,500원에 15% 샀거든요. 35,500원이요. 5,500원이요. 15%요? 계속 이- 떨어지고 있어서 뭐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뭐 저한테 네. 화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본인이 잘못 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비싸게 사신 거고 제가 상장한 종목은 이런 거 사지 마라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드리는데도 몇 번이고 사세요. 제가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은 제발 사지 마세요. 이런 건 차트도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특히나 상장 안 된 기업 중에서 특히나 바이오 적자인 기업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사셨으니까 계속 떨어집니다. 좋은 걸 사야 올라가는 거지. 안 좋은 거 사면 기다려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언제 올라나 싶고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전망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방법이 뭐냐? 뭐 얘가 만들고 있는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임상이 잘 됐다라는 그런 신호가 좀 나와주거나 재료가 나와가지고 한번 슈팅, 돌발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했을 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좋은 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배우고 있다면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아무런 그게 없어요. 희망도 없고 아무런 좋은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와 주길 기다려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본인 마음이 왜 깝깝한지 이해가 되죠, 그죠? 네. 그런 종목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안 사시는 게 답이고 샀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흔히 기술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트가 주는 힌트를 찾아가지고 반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은 일단 상장했을 때 저점 만들었던 자리가 26,000원짜리인데 아마 27,000원짜리 정도쯤에서는 저점이 만들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보통은 상장하고 만들어졌던 저점을 지켜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6,000원 정도쯤, 6, 7,000원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반등까지는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요.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반등 시 탈출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3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만약 거래가 터지면서 좋은 뉴스가 있으면 얘는 끼가 있어서 아마 5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 돼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 지금 5만 원까지 갑니다. 3만 원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27,000원이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체크하고 지지가 된다면 뒤에 올라오는 힘을 보고 어디서 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이 너무 많이 어렵다. 난 잘 몰라요 하신다면 그냥 본전에서 다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네네. 수익보다 중요한 건 내 본전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본전에서 절반 이상 매도하시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여기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다면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되지만 그 올라왔을 때 떨어지면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으나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볼게요. 네. 네, 이건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는지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감사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그 만도 73,000원에 네. 30%요. 만도 73,000원에 30%요? 예. 뭐 비싸게 사셨네요. 예? 비싸게 사셨네요. 예, 이제 비싸게 샀어요. 네. 어때요? 뭐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뭐 그냥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먼저는 저번에는 또 한 72,000원까지 가더니 그냥 쑥 빠져버리네요. 아,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예, 이제 어르신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예. 땅 투자라던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만한 땅을 사놓고 재개발이라던가 뭔가 됐을 때 그때 이익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재개발이네 뭐네 이슈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엄청 비싸졌을 때 막 평당 막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럴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 그 땅 사가지고 할 때가 맞죠.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예. 만도라고 하는 기업은 제가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2019년부터 좋다고 했던 기업이거든요. 예, 예. 2019년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앞으로 좋아질 기업입니다. 사놓으세요 해서 그때 이후로 좋아지게 된 거고 지금은 좋다 하는 그런 시기 재개발 끝나고 아주 가격만 비싸진 시기입니다. 예. 방금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의 방법은 전자인가 후자인가 기다리는 게 맞는 것인가 올라왔을 때 사는 게 맞는 건가 했을 때 기다리는 게 맞다고 시청자님이 본인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지금 네. 본인은 후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여기서 사니까 주가가 변동이 있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아요, 이거. 그렇게 홀려 있으면 못 팔아요. 우리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보면 구미호한테 홀리면 간 빼준다 하죠, 그죠?
네. 지금 시청자님 여기 간 빼주게 생겼어요. 안타깝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좋다 안 좋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이 정신이 희번떡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중독돼 버리고 홀려버리거든요. 저는 그거를 지금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도 나쁜 기업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그걸 미리 알았던 거고 지금 이거 나쁜 기업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맞으나 지금 이 자리는 싸게 산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야 될 자리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시청자님처럼 홀린 사람들이 비싸게 사줘야 여기 산 사람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주식이라는 건 거래예요. 싸게 산 사람이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사람 반드시 존재해야 돼.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손님 많잖아요. 지금 만두 사고 싶어서 사람들 줄 서 있다고요. 거기에 끼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예. 만두가 나쁜 기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비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먼저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것은 본전에서 비중을 빨리 줄이세요. 한번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주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본전까지 충분히 한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절반 또는 전량 다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라. 네, 다 파셔도 괜찮아요. 다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올라갈 기업을 내가 싸게 살 수 있을까를 제 방송을 많이 보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예. 이해가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은 변동이 심해서 주식을 얼마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대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전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조금 더 저점에서 올라갈 만한 기업을 매수하셔가지고 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 드려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거 들고 가실 때 6만 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일단은 비중부터 줄이셔야 됩니다. 6만 원 이하는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00%고요. 5만 네. 1,000원요. 5만 5만 1,000원에 100%. 예. 네, 결과가 좋네요. 그죠?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오래됐는데요. 오래되셨어요? 그럼 주식을 할 줄 아시는 거네요. 그죠? 잘 몰라요. 옛날에 많이 까먹어가지고요. 많이 까먹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네,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주식에서는 이렇게 조금 손실이 있으셨지만은 평소에 이렇게 인생을 되게 이렇게 선하게 사셨나 봐요. 좋은 일이 발생이 됐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거 감사할 필요가 없이 운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을 때는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네. 예, 주식은 운으로 버는 게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운으로 벌 수 있고 2번 정도 연속이 될 수 있고 3번 정도는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뒤로는 주식시장에서 번 거 다시 또 도로 뱉어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수익을 냈냐 모르고 수익 냈냐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어땠고 그리고 기업이 어땠고 올라갈 만한 기업이었던 거 모든 걸 다 분석을 해서 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전 정말 잘하신 것 같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었다면은 이제는 좀 만족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기는 샀는데 모든 거 분석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이빨 중요할 거야. 샀는데, 고령화 장난 아닐 거야. 앞으로 실적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놓으면 되겠다. 올라가는 단계에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는 이 자리에 한번 사가지고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 저기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고민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혹시나 내려갈까봐 이걸 어떻게 해나 궁금했어요. 아니요. 지금 시청자님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100% 샀다는 것 자체가 내려갈 때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지금 시세가 좋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예요. 매도하시고 10만 원 올라갈 때 나머지 다 매도하신 다음에 수익을 챙기시고요. 가까운 서점에 가셔가지고 주식 관련 책을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거를 안 팔고 조금 더 있고 싶은데 공매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거 공매도 나오면 확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팔까 말까 망설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 매도하시고 가까운 서점에 가셔가지고 공매도 관련 책을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랑 상관없이 많이 올라간 종목은 파는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매도랑 주식 주가랑 뭐 엄청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엄청난 연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주식의 기본 룰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예, 공매도하고는 별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공매도하고는 상관없이 많이 올라가서 빠질 겁니다. 예, 네,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공부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제가 여기서 다 알려드리고 네. 싶지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서는 저는 전량 매도 또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매도하신 다음에 재투자하지 마시고 그 현금 그대로 계좌에 딴 데 뽑아 놓으셨다가 공부를 좀 다시 하신 다음에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잠깐 쉬었다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본 다음에 투자하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쉬세요.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